60대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끊으세요. 뇌출혈과 직결됩니다. 이 음식 계속 드시면 20년 일찍 갑니다. 오늘 아침 혹시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순간 머리가 띵하고 눈앞이 잠깐 흐려지진 않으셨나요? 화장실에 가던 중 어딘가 모르게 휘청거려 벽을 짚은 기억, 또는 식탁에 앉았는데 이유 없이 속이 메스하고 숟가락을 들자마자 손끝이 저릿해지는 느낌.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런 말로 그냥 넘기셨다면 사실은 몸속 깊은 곳에 있던 시한폭탄이 막 작동 시작한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62세 김화순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경고를 줍니다. 새벽 3시 20분 잠결에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한 가족이 급히 119를 불렀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왼쪽 팔다리는 마비돼 움직일 수 없었고, 입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손주에게 영상통화 걸고 냉장고 반찬을 정리하며 내일은 김치찌개나 해 먹어야겠다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말도 걷는 것도 스스로 먹는 것도 못하게 된 겁니다. 진단명은 뇌출혈, 더 정확히 말하면 뇌 속 깊은 혈관이 팍하고 터진 겁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조용히 진행되어 온 결과입니다. 몸이 여러 번 신호를 보냈을 텐데 그걸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김화순 어르신이 평소 식습관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에 관심 많고 늘 건강식만 챙겨 드셨던 분이었는데, 정작 그 식단 안에 뇌출혈과 가장 밀접한 위험 요인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2022년 논문에 따르면 이 특정 음식군을 자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혈관 사고 위험이 무려 4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음식이 너무나 흔하다는 겁니다. 매일 밥상에 오르고 심지어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안심하며 먹고 있다는 사실. 혈관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딱딱하게 만들고 혈압을 서서히 끌어올리며 결국 뇌 속에서 폭발을 유도하는 음식. 지금 당신이 식탁 위에도 아무렇지 않게 그 음식이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음식이 당신의 뇌혈관을 20년 빨리 무너뜨리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단 3가지만 바꿔도 뇌출혈, 뇌경색, 치매로 가는 위험을 확연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진통제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식탁 위에서 단 한 가지를 줄이는 것, 그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뒤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영철입니다. 올해로 85, 지금도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손자들과 탁구도 치고 아침엔 꼭 30분씩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하지만 저 역시 한때는 고혈압과 어지럼증, 그리고 뇌졸중 위험 경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데 일반 환자들은 얼마나 위험할까?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한 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가지를 여쭤봅니다. 평소에 어떤 음식을 가장 자주 드세요? 그리고 얼마 전 74세 정미숙 어르신이 오셨을 때였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자꾸 머리가 띵하고 눈이 침침해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속이 미식거릴 때도 있어요. MRI 결과는 경미한 뇌혈관 협착, 혈압은 155에 98, 약도 성실히 드시고 계셨지만 문제는 식단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시리얼에 우유, 점심은 소고기 장조림, 저녁은 된장찌개에 오징어젓 조금 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도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건강식이라고 믿는 그 식단이 실은 뇌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나트륨, 포화지방, 그리고 숨겨진 당분. 첫째는 국물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설렁탕 한국인이라면 거의 매일 밥상에 오르는 메뉴죠. 그런데 국물을 마시는 습관은 매일같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만듭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만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량의 2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나트륨은 혈관, 내벽을 자극해 서서히 혈압을 끌어올리고 혈관을 딱딱하고 약해지게 만듭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혈관의 탄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혈압이 높아져도 혈관이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는 포화지방입니다. 단백질을 챙기기 위해 매일 먹는 소고기, 장조림, 돼지고기, 계란 프라이 단백질은 분명 필요하지만 같이 따라오는 건 포화지방이죠. 이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 내벽에 기름때처럼 들러붙으며 결국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좁아진 혈관은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혈전이 생기거나 작은 자극에도 쉽게 파열되는 상태가 됩니다. 셋째는 가려진 당분입니다. 무설탕이라고 써 있는 제품들, 무설탕 껌, 무설탕 두유, 다이어트 마요네즈 이런 제품들에는 대부분 숨겨진 당분, 나트륨, 화학 감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표시만 보면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정작 몸 안에서는 혈당을 높이고 혈관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건 괜찮겠지 하고 먹는 그 음식들이 결국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치매로 이어지는 가장 조용한 발화점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출혈은 갑자기 오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쓰러졌다는 이야기, 식사하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다는 가족의 증언, 이런 에피소드는 TV 속 재현이 아닙니다. 뇌출혈은 조용하게 오며 대부분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예고된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뇌출혈 환자의 75% 이상이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고혈압이라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아무런 증상 없이 우리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혈관의 탄성이 줄어들고 혈관벽이 약해지며 혈압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찢어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별다른 충격 없이 단지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 하나로도 혈관이 파열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혈압은 왜 생길까요?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고혈압의 주범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탁은 고혈압을 부르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짠 국물, 절인 반찬, 자주 먹는 라면, 반찬을 간장이나 액젓으로 조리는 방식 등 우리는 매 끼니마다 나트륨과 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숨은 나트륨도 문제입니다. 통조림 식품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냉동식품, 심지어 저염 간장이라 불리는 제품에도 나트륨은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표기에는 건강한 식재료라고 적혀 있어도 성분표를 보면 놀랄 정도의 수치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고혈압은 심리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퇴 후의 외로움, 경제적 불안, 가족 간의 갈등 모두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면 결국 뇌의 작은 혈관 하나가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식단 조절, 특히 나트륨 섭취 감소와 꾸준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뇌혈관의 파열 위험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미국 심장협회 AEHA에서는 매일 섭취하는 나트륨을 1500mg 이하로 줄이면 뇌혈관 사고 확률이 최대 30% 이상 낮아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소금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짜지 않아도 나트륨이 많은 음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액젓, 된장, 간장, 명란젓, 오징어젓,
멸치볶음 등은 소금, 맛이 강하지 않아도 나트륨 함량은 라면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단맛, 짠맛이 아니라 성분을 보고 음식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맛보다 생존이 중요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열쇠는 바로 식탁 위에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음식을 줄이고 어떤 음식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실천 가능한 뇌혈관 지키는 식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이유 없이 머리가 멍하고 눈이 흐릿한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뇌 안의 혈관이 조금씩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우리 몸이 혈관 중에서도 뇌혈관은 가장 가늘고 예민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혈압 변화에도 금방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당이나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 안쪽 벽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 터지는 시점이 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한 음식들이 우리 식탁 위에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간편하다고 드시는 식빵, 점심에 나오는 짭짤한 단무지, 저녁 밥상에 빠지지 않는 젓갈류와 국물 반찬, 간식으로 드시는 떡, 요구르트, 과일 주스까지 어르신들이 이건 건강식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사실은 당분과 소금이 잔뜩 들어간 조용한 폭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음식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만감을 빨리 준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꾸 생각나는 중독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음식을 끊지 못합니다. 이걸 안 먹으면 식사를 제대로 한 게 아니야.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음식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 하지만 이런 익숙함이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연구팀이 3만 7천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런 음식을 자주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출혈 위험이 무려 40% 이상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 하나, 당뇨도 없고 혈압도 정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말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수없이 많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아직 젊다. 검진에서 문제 없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장 이런 음식을 모두 끊어야 할까요? 물론 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래된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뇌혈관을 지킬 수 있는 식사법, 즉 혈관이 회복하는 식탁 만들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뇌 속 혈관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고 있는 뇌출혈 유발 음식 TOP3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실명을 공개하고 왜 위험한지 어떻게 줄여야 할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더 강력해집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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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3 우리가 매일 먹는 뇌출혈 유발 식품 TOP 3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조용히 뇌를 위협하고 있는 음식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하루 한 끼만 먹어도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뇌출혈, 뇌경색,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음식들이 너무나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경계를 늦추면 가장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가공식품에 포함된 숨은 소금. 당신이 짜게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이 스스로 짜게 숨고 있다는 걸 아셨나요? 햄, 소시지, 어묵, 라면, 김치,
심지어 건강식처럼 보이는 저염 간장이나 된장에도 나트륨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1일 나트륨 권장량은 2지, 그러나 한국인이 평균 섭취량은 무려 3.5지 이상입니다. 특히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격히 높이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이 찢어지고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뇌출혈 환자의 70% 이상이 고염식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둘째, 단순당이 주를 이루는 정제 탄수화물, 하얀 밥, 흰 식빵, 라면, 떡, 과자류 등은 모두 정제된 탄수화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관 내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당지수가 높은 음식 GI 지수는 뇌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정제된 당이 반복적으로 혈관을 자극하면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혈관 탄성이 떨어지며 결국 파열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기분 전환용으로 자주 먹게 되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셋째, 건강식으로 잘못 알려진 발효식품.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겠지만 된장, 간장, 고추장과 같은 전통 발효식품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험합니다. 물론 발효균은 몸에 유익할 수 있지만 문제는 소금 농도입니다. 일부 된장은 나트륨 농도가 백지당 5000mg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된장국을 2번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많은 어르신들이 이 음식을 건강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익숙함이 독이 되는 사례인 셈이죠. 이 세 가지 음식들은 단독으로도 위험하지만 서로 함께 먹을 때 더욱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얀 밥 위에 짭조름한 반찬을 올려 먹고 후식으로 달콤한 떡을 곁들이는 식단은 그 자체로 혈압과 염증, 인슐린 저항성이 삼중 타격을 유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밥의 절반을 현미로 바꿔보세요. 반찬의 간을 줄이고 김치 대신 데친 채소를 더해보세요. 라면은 한 달에 한 번만, 떡과 빵은 특별한 날로 한정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10년 뒤 내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위험한 식품들을 줄이면서도 혈관을 젊게 만드는 식단의 구성법을 공개합니다. 특히 뇌혈관을 청소해주는 세 가지 음식 조합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뺄 것이었다면 이제는 넣을 것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본문 4. 식습관을 바꾸면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뇌혈관 청소 식단 공개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무엇을 먹어야 뇌혈관을 살릴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먹고 살라는 거야? 라고 하시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음식군만 기억하시면 당신의 혈관은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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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무엇을 식단에 더하면 뇌혈관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색이 진한 채소입니다.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특히 초록색, 주황색, 보라색처럼 색깔이 선명한 채소가 중요합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당근, 비트와 같은 녹황색 채소는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 속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비트는 자연의 혈압약이라 불릴 정도로 혈압을 낮추고 뇌혈류를 증가시키는 성분인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권장되는 뇌 건강 식단에도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곡물과 천연 섬유질입니다. 흰 쌀이나 흰 밀가루처럼 정제된 곡물보다는
현미나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곡물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장 속 좋은 균을 살려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현미나 보리에는 뇌혈관의 내벽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DHA와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춰주는 작용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뇌의 신경 전달 속도를 높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우울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특히 노년기 정신건강 관리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한 끼 식사에 넣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아침엔 귀리죽과 블루베리, 삶은 브로콜리를 곁들여 드시고 점심은 현미밥에 시금치나물과 구운 고등어를 곁들여 드시고 저녁은 보리밥과 양배추쌈, 간을 최소화한 된장국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이렇게만 구성해도 뇌혈관에 쌓인 나쁜 찌꺼기들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이 식단을 단 2주간 유지했을 때 혈압이 내려가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체험담이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이 식단을 2달간 실천한 결과 뇌CT 촬영에서 혈류의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팁이 하나 있습니다. 채소는 되도록이면 날로 드시기보다 살짝 데쳐서 드세요. 그러면 식이섬유는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소화는 훨씬 쉬워지고 위장의 부담도 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 뇌혈관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혈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염증은 줄일 수 있고 출혈은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다름 아닌 오늘 저녁 한 끼에서 결정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부터 달라지면 앞으로의 10년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생활 습관 5가지. 의사들이 실천하는 비결. 식단은 조심해서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왜 머리가 여전히 무겁고 어지럽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음식만 바꿔서는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류가 막혀 있다면 영양이 제때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단과 더불어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5가지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며 실제 환자와 제 가족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적용해 온 가장 강력한 뇌혈관 건강 전략입니다. 첫째, 아침 10분 스트레칭. 하루의 혈류를 여는 열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뇌는 가장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때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며 뇌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천천히 올리고 옆구리를 양옆으로 기울이며 몸의 중심을 깨워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입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회전시켜주면 뇌로 향하는 혈류가 부드럽게 열리며 아침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 10분 매일 반복하면 뇌의 안전 밸브가 하나 생기는 셈입니다. 둘째, 식사 후 15분 산책. 혈관에 휴식을 주는 습관. 식사 직후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눕는 건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자극하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한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혈관벽에 부담을 주게 되죠.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볍게 걷기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집 앞을 왕복 3번만 걸어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뇌혈관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화도 더 잘 되고 식사 후의 무기력함도 줄어듭니다. 셋째, 1시간마다
일어나기 뇌로 가는 산소를 지켜라.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뇌로 가는 혈류는 줄어들게 됩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정맥순환이 막히고 결국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산소의 흐름에도 방해가 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일하시는 분들일수록 타이머를 맞추어 일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일어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 2분만 서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뇌의 집중력과 산소 공급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미국 노화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치매 발생률을 30%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깊고 규칙적인 수면.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시간.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잠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씻어냅니다.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뇌 안에 독소가 쌓이고 그 결과로는 아침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루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 특히 밤 10시 이전에 잠드는 황금 수면 시간대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잠들기 2시간 전 스마트폰은 내려놓으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낮춥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뇌혈관의 회복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하루 3번 단 1분의 폭식 호흡. 스트레스를 끊는 가장 쉬운 방법.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뇌출혈 유발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혈압을 급격히 높이며 뇌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킵니다. 이때 가장 안전하고 쉬운 대응법이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하루 3번 눈을 감고 코로 깊게 들이마신 뒤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폭식 호흡을 단 1분씩 해보세요. 의사들도 수술 전이나 진료 전후에 이 호흡법을 통해 긴장을 푸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뇌 안정 루틴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낀 건 단 하나. 뇌를 지키는 건 크고 어려운 변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활 습관은 식단과 함께 실천할 때 뇌혈관의 회복을 가속화하고 치매와 뇌출혈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식탁 위에 한 숟가락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 숟가락이 곧 당신의 10년 후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영상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셨습니다. 뇌출혈이라는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해온 식탁의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진실 말입니다. 다시 돌아보세요. 오늘 아침 우리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얀 밥 위에 젓갈을 올리고 된장국에 짠 국물을 떠먹으며 후식으로는 달달한 떡 한 조각과 시원한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겠지요. 오늘도 잘 챙겨 먹었다. 하지만 그 익숙하고 평범한 식사가 10년 후 나를 쓰러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진실에서 눈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뇌출혈을 부르는 식탁 위의 조용한 폭탄. 하버드 의대가 경고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 뇌혈관을 씻어내는 식단의 정확한 구성. 그리고 뇌를 젊게 되돌리는 생활 루틴 5가지. 이 모든 내용이 가르쳐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바꿀 수 있다면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 변화는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 짭짤한 반찬 대신 간을 줄인 채소 하나를 올리는 것, 탄산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요한 호흡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단 1분.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당신의 뇌를 다시 숨쉬게 만들고 잊고 있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게 만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기억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10년의 시간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방법대로 식습관과 생활을 바꾼 분들은 병원 대신 공원을 찾고
진통제 대신 산책을 선택하며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진 내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몰랐어요.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무너질 땐 조용히, 하지만 회복은 아주 작고 꾸준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그 한 숟가락, 당신이 내딛는 그 사소한 한 걸음이 10년 뒤 당신 자신에게 정말 잘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당신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음식이 걱정되시는지 혹은 어떤 증상에 대한 불안이 있으신지 제가 꼭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뇌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변화가 아닌 오늘 식탁 위 한 숟가락의 선택에서부터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그 작은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영철이었습니다.